자, 다음 주제 역시 무겁습니다.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해경이 잘못했던 수많은 실수들 그중에는 뭐 위법적인 것도 드러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드러난 사실은 정말 또 유가족의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네, 화면 보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공개한 세월호 참사 당일 영상입니다. 오전 11시 40분쯤 두 번째 희생자가 발견되고 5시간 넘게 지난 오후 5시 24분. 익수자 한 명, 올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지점 100m 인근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단원고 A군이 발견됩니다. 익수자 한 명, 반대에 태우고 삼천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오후 5시 35분 함정으로 옮겨진 A군에게 원격 의료 시스템이 가동되고 목포 한국병원 의료진은 신속 이송을 지시합니다. 오후 5시 59분 원격 시스템의 바이털 사인. 불규칙하지만 맥박이 잡히고 산소 포화도는 69%. 심한 저산소증으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오후 6시 4분 헬기 탑승 준비를 합니다. 헬기 선회 중에 있어. 지금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헬기 도착. 하지만 헬기 탑승은 이뤄지지 않고 오후 6시 35분쯤 A군을 헬기가 아닌 단정으로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후 A군은 세 차례 단정에 옮겨졌고 최초 발견 이후 4시간 41분이 지난 밤 10시 5분에서야 병원에 도착합니다. 헬기로 20분이면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A군은 밤 10시 10분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그 헬기가 와 있었는데 해경청장과 서해지방 해경청장이 그 헬기를 그 시간에 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기 네. 아까 지금 구조하신 분들 얘기 들었죠. 헬기로 가야 되는데 왜 배로 가냐고. 그렇게 지금 구조하는 분들은 그 상황에서 헬기가 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 배로 가라고 하니까 네. 왜 배로 가냐고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회항을 했다. 2대가 헬기가 그때 왔었어요. 저 지금 아이가 구조된 그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2대 헬기가 네. 왔는데 하나는 김수현 당시 서해지방해경청장을 태우고 갔고요. 네. 다시 회항을 해가지고 또 한 대는 김석준 당시 해경청장을 데리고 왔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상으로 보면 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20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해경에 이 헬기가 2대나 그 근방을 왔다가 회항을 해가지고 갑자기 청장들을 데리고 갔다. 네. 이건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네. 헬기를 탑승하고 갔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그 당시 이 학생의 상태가 산소 포화도 69%가 네. 일반인들 정상의 보통 95% 정도 되고요. 70 이하로 내려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그렇습니다. 당시에 네. 어쨌건 맥박이 있는 상황이었고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헬기로 이송을 했었어야죠. 그랬으면 20분 정도 걸렸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 학생이 무조건 살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 한쪽으로 쭉 간 것도 아니고 무려 5척의 배를 자, 갈아타게 그걸 됩니다. 여쭤보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동 경로를 다시 한번 보죠. 이제 부상 학생을 찾았어요. 네. 5시 반쯤에 찾았습니다. 위독하다는 게 그 의사들에 의해 입증이 됐고 이송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단정을 갈아탑니다. 네. 그러니까 단정을 지금 그러니까 이 해경도 빨리 옮기고 이송하고 싶지만 운송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까 당황했다는 그렇죠. 게 계속,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네. 무려 원래 20분이면 병원에 도착할 이 학생이 네. 무려 4시간 41분이 걸렸습니다. 밤 10시에 만약에 도착하고. 배 한 대로 갔다면 저 갈아타는 게 없었다면 그러면 1시간 정도면 가능했었다고 하네요. 헬기로 갔으면 뭐 훨씬 더 빨리 훨씬 갔을 빨랐고 거고요. 배로 한 발 양보해서 배로 갔다고 네. 하더라도 제대로만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으면 1시간이면 갈 수 있었던 곳을 네. 무려 4시간 41분이나 걸려서 도착을 했고 그래서 결국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는 겁니다. 어제 진상조사위에서 나온 걸 보면 그런데 누가 왜 이런 지시를 했는지 그 헬기를 왜 해경청장이 타게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밝혀진 게 않았어요. 다만 지금 특조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밝혀내야 된다. 누가 지시를 했고 왜 그게 회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왜 그 2대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에 청장들을 태우고 갈 수밖에 없었고 이 어린 학생을 왜 태우고 가지 않았는지 네. 이 부분을 꼭 밝혀내야 됩니다. 가족협의회
입장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사참위가 발표한 이 사실을 즉각 수사해 주십시오.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고 관련자 모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십시오. 저 살인자들을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우리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자, 백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네. 위급한 상황에서 해경청장이 왔는데 위급한 학생이 있는데 내가 그 헬기 내가 타고 갈 거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헬기를 배정하는 해경의 직원이 네. 위급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고 이걸 타려고 하는데 네. 높은 사람이 와서 그냥 이거 타고 가십시오 했다면 처벌 가능합니까? 일단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죄명은 직무유기죄입니다. 일단은 본인이 해야 할 직무는 위급한 학생을 헬기에 탑승시켜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포기 내지 방임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직무유기죄를 넘어서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극단적으로는 보호 의무 있는 자가 보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사망할 걸 어느 정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한다면 부작위한 살인죄까지도 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물론 부작위한 살인죄가 성립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그런 정도의 처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이기 특조위에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궁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명확하게 진실을 좀 밝혀줘야죠. 이건 검찰 수사로 좀 이어져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해경청장과 서해지방 해경청장이 알겠는데 내가 타야겠어 했다면 이것도 처벌 가능합니다. 당연히 처벌됩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